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평창올림픽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날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 하면서 평창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여기 정세균 의장이 제안을 했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이 결의안이 165명 중에서 160명 찬성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랑 별개로 지금 국회에는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 같은 걸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이니까 검찰 수사든 뭐든 다 자제하자 요 분위기예요. 미친 새끼. 권선동은요, 이 빗나가는데 검찰한테 직접 압력을 넣은 새끼예요. 청탁한 겁니다, 청탁. 이거는 중재예요. 어떻게 입법부에 입법권을 가진 자,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직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청탁 비리는요, 그냥 비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청탁 비리를 덮고자 본인의 수사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해방일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수 확률이 높죠. 예. 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화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공화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었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잡아가두더니 왜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진이나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왜 슬프냐면 올림픽 정신이 쿠베르땡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쿠베르탱 남작. 남작이라고 그러죠. 남작. 그런데 남자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뭐냐면 사실은 인류에서 전쟁으로 막닿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잖아요.
예, 페어플레이 정신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한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게임을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협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이념 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 올림픽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협약한다는 것도 저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올림픽 정신을 고사하고 우리 헌법 정신도 이행하지 못한 게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오직 불안했으면 협약을 하자고 했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그러니까 일 자체도 지금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사실 이제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는 내 스스로도.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나와 다름과 공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존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면 나는 북이 싫어. 나는 일본이 좋아. 한나라당처럼. 나 미국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는 보장돼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나는 북한이 좋아.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거 보면 속이 시원해.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 원래 같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오직 이 사회가 한심했으면 이 정치권이 한심했으면 국회에서 협약까지 해야 되는 이런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인 거냐. 그러면 이념 우리가 지금 한국당이 2018년에 30년, 40년, 50년에 논쟁했던 그 이념 대립으로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후진국으로. 저 먼 역사 한 60, 70년 뒤로 끌고 가서 아직도 올림픽을 이념 전쟁으로 끌고 가는 게 한나라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한나라당이 과연 그러면 우리 헌법이나 또는 지금 인류의 평화에 공존하는 이 정신에 기여하느냐. 저는 이게 반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국회의원 탄핵 사유다. 만약에 탄핵이 있었다면. 이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아니 그냥 이 추운 날씨에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뒷돈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게 핵심 아니에요? 알겠고요.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명도 안 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냥 법대로 합시다. 체포해야지 뭐.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뭐 평창 외교라고 하죠. 이미 시작을 했고 오늘 오전 1시간 후엔 독일 대통령 만나고 2시 반에 이제 시진핑 주석의 뭐 특별 대사라고 하죠. 한정판 한정 의원을 만나고 6시 반에 이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내일 이제 김여정 부부장 동지가 오는데 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냐 미국이 대화 얘기하니까 현송월하고 예술단 보낸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온다고 하니까 김영남 너무 온다고 하고 딱 2인자만 넘버 2에 넘버 2를 맞췄거든요. 이방카 뉴욕 이씨 온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 김여정 평양김 씨, 광산김 씨, 김여정 보내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제 느낌엔 북한이 좀 대화에 안달이 났다. 몸이 달아 있다. 밸런스를 맞추려고 적극적이다. 지난해부터 이 전문가들은 보도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 보도 안 하고 남북 간 전쟁의 가능성만 보도하잖아요. 마치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그런데 지난해부터 지난해 10월, 9월, 10월 이때부터 그 파이어 앤 퓨리 이런 얘기 나올 때 전문가들은 실제 북이 무척 두려워하고 있다. 그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워딩 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그냥 그래서 뉴욕에서 리용호 주유엔 대사가 막 트럼프 까고 그럴 때도요. 누가 그러더라고. 원래 무서운 개가 많이 짖습니다. 그렇죠. 코너에 그래서 몰리면. 전문가들은 무척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건 근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북한도 두려워하고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그 하와이에서 공습 오보가 났었잖아요. 네. 그때 하와이 주민들 어땠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미국 시민들 사람들은 처음 겪는 일이에요 사실. 미국이 뭐 이라크전 개입하고 아프가니스탄 개입해도 이거는 미국 본토와는 관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으로 미국 본토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어찌 보든 그 나라인데 그 경보 하나 잘못 났는데도 하와이가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괌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괌을 7,000km, 8,000km 사이 괌 근처에 때리겠다는 게 깜짝 놀랐잖아요. 긴장 안 할 수가 없죠. 뭐. 그러니까 아니 미국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저 근처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백악관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렇게 강하게 나오지만 백악관은 무시할 수 없지만 트럼프는 무시할 거 아닐까요? 아, 백악관 아니고 트럼프 타워에 사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백악관의 대표라고 얘기하기는 제일 먼저 근데 타겟이 되지 백악관 않을까? 강성 매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대화의 문은 다들 열어놓은 것 같아요. 서로 세게 얘기하지만 오늘 북한 열병식이 오늘 열리기로 돼 있는데 외신 취재를 일절 허용하지 않고 지금 북한 방송의 편성표에도 아직은 안 나와 있답니다. 네. 신경을 좀 쓰네요. 그렇지, 그럼 뭔가 좀- 자체적으로 축소된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해도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그렇겠죠. 않게 되면 원래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그렇죠. 혹은 과시하는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강성대국이다라고 하는 군사적으로 완비돼 있다라고 하는 알리려고 그러는데 이른바 이게 아니에요. 이순신 열병식 아니에요. 나의 열병을 아무 얘기도 알리지 마라. 그런데 이제 또 뒤통수를 칠 수는 있죠. 사실 아. 항상 뭐 뒤통수라고 하는 비어 쓰지 마시고 뒷박. 네. 후두부. 후두. 그 법정 용어 좋네. 후두부. 후두부를 후두엽? 후두부? 후두부로 진짜. 후두부로 시크릿 가격하고 정말 품격 있네요. 네. 고품격 방송입니다. 후두부를 모르게 가격하는 건 뭐라 그래요? 법적 용어로는? 모르게요? 후두부를 비공개 가격하고. 비공개? 네, 오프 더 레코드로 가격하는. 네. 불상의 가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성명불상의 후두부. 시간불상.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북한과 미국과 서로 계속해서 기싸움하고 이 수를 서로 보고 있는데 다 열어놓은 거죠. 지금 오늘 뭐 누구죠? 미 국무장관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한번 지켜보자. 그러니까 틸러슨이 오늘 그런 얘기 했어요. 틸러슨 네. 미 국무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또 동시에 마이크 펜스는 내 동선에 북한 어느 것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투 트랙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상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열병식이 보도가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집안 잔치로 끝난다면 뭐 김여정이 사실 뭐 9일부터 11일까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만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갔다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지금 뭐 깜짝 상황들이 막 돌변하고 있으니까 어쨌건 서로 급박하게 진행되는 보고 건 있는 다 것 맞는 같아요. 것 예. 같아요. 이게 지금 급박하고 진행되는데 이게 군사 진장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열병식 문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긴장감이 완화되려면 뭘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자꾸 생겨나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맞춰지는 것 같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 입장을 얘기하고 북한은 북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어찌됐건 조금씩 그 균열들이 좁혀지고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게 합이 딱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에 또 그 장소가 이 대한민국이고 평창이 된다면 그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 평창 올림픽 자체가 가지는 의미도 굉장히 커질 테고요. 가장 저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이제 만약 활용점정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잖아요. 폐막식 때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그때 폐막식 때 진짜 한, 미, 중, 뭐 일까지 다 모인다. 러시아까지는 그냥 기대하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뭐 김여정이든 아니면 누군가 상징하는 누군가 또 인물이든 북한도 누군가 참석을 하고 이러면 뭐 사실상 육자회담에 네. 뭐 그냥 예고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오자회담 했으면 좋겠어요. 육자 누굴 빼야 돼? 아베 패싱. 아베 패싱. 아벤 뺍시다. 끝까지 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누구요? 아베. 그 아베한테 아베 페이크 마리아, 아니 제발. 페이크 장소 알려주면 돼요. 어. 자 평창에서 한다 그러면서 그 밑에 강릉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가까운데요? 네. 아, 그 아베가 올 때쯤 되면 미안해 끝났어. 노로 바이러스 투입. 왜 자꾸 노로가 있을 얘기를 해요. 예. 평창에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리고 남북한이 공의 노력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공의 노력하는데 억지로 야 평안부도 없어. 그리고 이게 긴장 상태로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유일하게 아베밖에 없어요. 어깃장 놓는 세력들이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얘기를 하고 아니, 있죠. 같이. 하는데 이제 네. 그 미국 입장에서 미국을 공격한다고 하니 근데 일본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공식 입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미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강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일본을 거쳐가니까요. 항상 미사일이.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도 한 명 있던데. 누구요? 대한애국당인가요? 예. 그 앞에 갖고 애국심이 너무 예. 추철하셔서 그럴 예. 겁니다. 아마. 조원진. 네. 예. 그분 그러지 않으면 잊혀지지 않겠어요? 다음에 국회의원도 안 될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불꽃을 태우는 것 같은 다음에 느낌이에요. 안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다음에요? 네. 그럼 조원진 같은 사람 대한민국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인데요. 다음에 안 된다니까요.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대구에서요?
뭐 어디든요. 대구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건데. 혹시 그쪽에 어디 뭐 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네. 그쪽 뭐 보좌관 출신을 네. 많이 전혀. 네. 네. 혹시 그쪽 네. 캠프에 있는 분하고 무슨 전혀 없습니다. 메신저 네. 주고받는 뭐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그쪽 네. 있는 사람 누구 변호하거나? 전혀 아닌데. 아니 근데 수호랑. 아니 근데 또 지역군의 인기가 여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을 너무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아니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한 5% 정도에선 한 10% 정도에선 지지하겠죠. 10%로 당선되는 국회의원이면요, 그건 대통령감이에요. 그 네. 지역 주민들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소위 정치한다고 스스로들이 말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각각의 사조직에 뭐 이렇게 소속이 돼 있고 이런 분들은 꾸준히 이제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자기들끼리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오, 자기들끼리. 네, 존재감이 있다. 자기들끼리 어. 존재감이 있다. 핵심 이너서클. 지지, 네. 핵심 지지층이 그건 확실한 탄탄합니다.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핵심 GG? GG, GG층? 예, 그 GG층. 게임. 예. 오늘 타겟이 되셨어요. 애국심이 투철하시니까 수호랑.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으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영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다른 때는 그렇게 잘 잡아 가두더니 왜 이런 사람들은 안 그러니까요. 잡아요? 그리고 이제 이 조원 명 찬성으로 채택이 됐는데 사실상 이거랑 별개로 지금 국회에는요, 권성동 의원 강원랜드 취업비리 문제 같은 걸로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올림픽은 올림픽인데 올림픽이니까 검찰 수사든 뭐든 다 자제하자, 요 분위기예요. 미친 새끼. 권선동은요, 이 빗나가는데 검찰한테 직접 압력을 넣은 새끼예요. 청탁한 겁니다, 청탁. 이거는 중재예요. 어떻게 입법부에 입법권을 가진 자, 독립적인 입법권을 가진 자가 사법부에 전화해서 압력을 넣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직결.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 청탁비리는요, 그냥 비리에 지나치지 않는데 이 청탁비리를 덮고자 본인의 수사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해방일에.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들어갈 진범됩니다, 수 이건. 확률이 높죠. 예, 예. 예. 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호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공호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영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평창올림픽 이야기 좀 할게요. 일단은 할 말이 참 많아요. 이제 평창올림픽이 이제 시작되는 날 방송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이념 대립을 자제하자 하면서 평창 결의안이 채택됐거든요. 여기에 정세균 의장이 제안을 했고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한 이 결의안이 165명 중에서 160. 진이나 특히 저는 이제 이게 왜 슬프냐면 올림픽 정신이 쿠베르땡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돼서 우리 초등학교 때인가 뭐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그렇지. 쿠베르탱 남작. 남작. 남작이라고 그러죠. 남작. 그런데 남자 아니에요. 이게 프랑스 사람이죠.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이 뭐냐면 사실은 인류에서 전쟁으로 막닿는 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거든요.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 정신이잖아요. 네, 페어플레이 정신이 뭐냐면 민주주의에서 굉장한 룰을 정확히 지키는 게임을 확산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이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회나 조원진 같은 사람들은 이거를 협약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리 이념 전쟁 하지 말자. 그러면 올림픽 동계든 하계든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협약한다는 것도 저는 눈물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런 나라가 몇이나 있을까? 정말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가. 올림픽 정신을 고사하고 우리